우리가 또 알려드리는 게 HTS 고소득 기술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보면은 유통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제품 싸게 유통하는 게 정말 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뭔가를 비싸게 팔면은 아 그 사람 돈 또 골랐네, 돈에 미친 사람이네, 이 정도로 욕을 먹는 게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왜 높은 티켓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고 왜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네. profit, 그러니까 이 마진이 되게 중요해요. 마진이 없으면 일단 마진이 없으면 내 자신도 생활비 생존도 못하고 차라리 직업 찾는 게 낫겠죠. 마진이 그죠. 없으면 저도 맞아요. 마진 없이 엄청 헤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마진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 비즈니스 오너가 그게 중요해요. 봐봐요. 높은 티켓을 판매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진도 많이 챙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마진을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대표들이 있죠. 많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겨서 너희가 결국에는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마약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성추행 요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많아요. 쓸데없는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늘 하지만 돈은 부정적인 사람들한테는 돈이 생기면 더 부정적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좋은 네. 사람들한테는 네. 돈이 생기면 더 좋게 쓰이고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씨, 그 어떤 DNA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자가 나쁘지도 않고 모든 부자가 또 좋지도 않아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 따라오는 관점에 따라서 네.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부자를 싫어하는 경우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동전처럼 네.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한 쪽에만 보고 있어요. 근데 네. 부자가 안 돼봤으면 이거를 다른 생각들을 찾아봐야 돼요. 이 다른 얘네가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HTS, 즉 높은 티켓을 판매하고 이런 높은 마진을 내가 챙기려고 하는 그 높은 마진을 챙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고소득 기술이거든요. 네. 자, 봐봐요. 고소득 기술을 통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마진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 대표가 이 돈을 봤을 때 돈이 사실 되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을 안 쓰면 돈 크기만큼 생각이 크게 갇혀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 잘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돈 어떻게 벌어야 하면 일단 방향성 제시해 줘요. 제가 늘 고소득 기술을 집착해야, 고소득 기술을 얻어라. 그랬을 때는 높은 티켓을 판매해라. 그러면 남들이 뭐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양으로 막 판매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1000만 원짜리 판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이상으로도, 계약건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하나 판매하더라도 1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1000억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 오피스텔 수수료하고 일반 아파트 수수료 또 다른 것처럼 중개인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중개인들도 아마 저기 오피스텔 수수료를 더 좋아할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마진이에요. HTS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마진을 벌면 그 마진에 대한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우리가. 첫 번째, 마진을 제일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어딘 거 제가 알아요? 국세청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소득 구간, 저 같은 경우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46%는 국세청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10%, 저는 또 면세된 이 컨설팅 면세가 아니다 보니까 10% 부가가치세까지 제가 또 내면 56%가 가져가요. 자,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소득 구간이 커지면 사람들은 단순히 그 돈을 우리가 다 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 갔을 때 6억의 빚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6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6억 빚을 갚기 위해서 12억을 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게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을 벌어야 6억이란 빚을 갚는 거예요.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지하 60층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마진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높은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지 네. 그 게임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콜드콜과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무리가 있다고 네. 했잖아. 그 마무리 중에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경영자가 그 마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가 들어오는 세금을 잘 네. 사용하지 못하면 국가는 망해요. 돈을 쓰는 것이 경제예요. 네. 돈이 의미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을 쓸 네. 때 그 사람의 비전이 보여요. 그 사람이 룸사롱에 쓰면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에요. 네. 그 사람이 술과 담배와 그런 어떤 마약에 쓰면 그 사람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좀만 틈만 있으면 계속 여행이나 다니고 뭔가 고객을 섬겨야 하는 시간에 유흥. 자꾸 유흥 쪽에만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 비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갑자기 돈 버신 분들이 마탱에 가신 연예인들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죠. 요번에도 유아인인가 이제 네. 그 뭐지 돈을 엄청 벌었지만 마약 혐의로 또 구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높은 티켓 고소득 기술을 가져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이해해야 돼요. 돈이 네. 이렇게 위험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이걸 안 벌고 나는 고소득 기술 필요 없고 평범하게 살려 이런 사람 평범하게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소득 기술까지 들어오려면 내가 네. 왜 계속 고소득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냐면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는 4월 이후로 1,000만 원 미만짜리 티켓이 없어져요. 저희는 또 온라인으로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네. 서비스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남는 건 순수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의 남는 게 순수익인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제 통장을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이게 대표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돈을 수강생의 돈을 모아서 돈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 이게 회사가 왜 투명해야 되는 내가 이런 것들을 밝힐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사실.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가들이 요즘에 그런 강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소득에 관해서 밝히는 것 밝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근데 봐봐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외국에는 부자일수록 투명해요. 근데 안 투명한 사람도 있어요. 아예 우리가 모르는 부자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따른 멘토 그랜카돈 같은 경우는 너무 네. 투명해요. 그 사람의 유전자를 얻어 받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데 네. 근데 봐봐요. 저는 들어온 소득에서 이 부분은 고용을 해요. 이 부분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네. 원래 혼자서 내가 사람들을 막 섬기고 가르쳐주고 코칭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혼자서 1대 양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질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내가 고용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하고 또 고용한 팀이 어때요? 소수의 고객을 타겟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왜냐면 예전에는 네. 티켓이 97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이런 티켓들은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티켓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수밖에 안 들어오는 맞아요. 우리 가치를 알아보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진이 있다 보니까 마진이 있으면 어때요? 채용을 해서 네. 이 소수를 집중적으로 섬기고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이 고객들은 어떠냐? 만족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편해요. 네. 그래도 돈 좀 벌어봤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자체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백만장자 클럽 같은 커뮤니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런 플랜도로 가다 보니까 항상 고소득 기술에서는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거 비해 네. 나가는 돈을 네. 과감하게 내가 퀄리티 있는 질적인 거에 대한 서비스를 내가 계속 구매하고 네. 그랜카돈 교육도 작년까지는 제일 비싼 게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제일 비싼 게 2,500만 원이고 제일 네. 저렴한 게 2,500. 제일 비싼 게 5천만 원이고 제일 저렴한 게 2,500만 원 됐어요. 올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요. 이 서비스의 이 개발 발전 이런 것들 끊임없이 올라가요. 네. 왜냐면 그랜카돈도 예전에 2조 자산가였는데 지금 10조 자산가 네.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4천억 자산가인데 지금 10조 자산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엄청 많이 변해요. 제가 작년에 인컴 1월의 인컴과 이번 올해 1월의 인컴은 네. 몇 배 차이가 나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 왜 이 인컴이 차이 나고 왜 이렇게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나를 찾아올까? 그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퀄리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백을 사더라도 자기가 알아. 샤넬 백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샤넬 백을 언젠가는 돈 있으면 무조건 사요.
내가 100억을 버는데 샤넬백 하나가 정도는 그냥 껌이잖아요. 그죠. 내 돈을 그죠. 못 벌다 보니까 네. 어때요? 여기에 그냥 집착하고 그냥 이걸 하나를 사면 뭔가 있는 거지.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라이프가 변하면 이게 네. 퀄리티가 변하면 수입이 변하면 네. 사실 다 질하고 연결돼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고객을 잘 만나지 않는 이유도 네. 이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밑바닥에서 당해봤는지. 네, 맞아요. 고객층들이 정말 나쁜 고객들이 많아요. 예, 그런 고객들을 걸려내기 위해서 높은 티켓을 판매하고 높은 티켓을 내가 또 제공하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만 가지고도 네. 삶의 질이 완전 달라져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어디 지방에 싸구려 그냥 빌라 같은 거 한 채를 소유하는 거랑 네. 막 저기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서울 잠실에 거기 어디예요? 시그니엘. 예, 시그니엘 같은 그 아파트 오피스텔을 한 채를 소유하는 거랑 질적으로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를 놓더라도 전세를 놓더라도 월세를 놓더라도 들어오는 손님도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늘 싸구려로 갈 것이냐 그건데 근데 질로 갈 수는 있어. 내 욕심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판매하더라도 30만 원짜리 하다가도 800만 원짜리도 판매할 수 있고 300만 원, 1000만 원 내지도 판매할 수 있어요. 네. 판매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서비스 능력만 있다면. 예. 그래서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게 마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잘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잘 지출하고 어디에 지출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어때요? 고객들한테 가요.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이렇게 돼요. 예. 근데 대부분 어때요? 기업들이 그런 네. 것들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오히려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들한테 갔던 것들은 질이 낮아지는데 어때요? 회사는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회사는 법인 회사는 그냥 폐업 처리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옮기고 야,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법인이라든 이런 보통 기업들을 보통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 마인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펀드식으로 끌어모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용 창출하고 자 봐봐요. 원래는 내가 아까 소득 구간이 56%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고용 창출하다 보니까 난 돈이 없는 사람이야. 돈이 들어오는데 고용으로 다 네. 나가. 그리고 마케팅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출 증빙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가 사무용도 사실 다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그 교육비라든가 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지출 증빙대가 원래 소득 구간이 얼마면 네. 56%인데 소득 구간이 점점 줄어든 거야. 얘가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겨우 3천만 원, 5천만 원 연봉 이 정도로 소득 구간 나머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한테 결국 순수익이 안 남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어때요? 여기 안에서 내는데 봐봐요. 내가 고용한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 내다 보니까 이게 네. 지출 증빙하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이걸 내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는 걸 우리 고객들이 정말 기뻐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대표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이 돈을 근데 만약에 역으로 싸구려만 계속 하고 내가 싸구려 못해. 나는 무조건 있잖아요. 높은 티켓 아니면 무료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싸구려는 없어요. 엄청 저는. 극단적이네요. 네, 근데 봐봐요. 만약 무료. 이번에도 내가 강의를 가는데 강의도 무료고 심지어 무료를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전혀 강의료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무료는 무료고요. 돈 적게 받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돈 적게 받아가지고 그게 내 몸값이 되는 게 난 그 오해도 싫어요. 나는. 네. 강의하신 분들이 내 걸 무료로 받는데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거든. 저 사람 티켓은 이제 곧 1000만 원짜리도 없어진다더라. 그게 소문이에요. 일단. 맞아요. 그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무료로 듣는데 무료로 듣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내 거를 계속 컨텐츠 노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무료로라도 충분히 듣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싸구려를 구매해가지고 듣는 것보다 걔네들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있는 거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제 거를 막 들어와서 막 먹튀하고 똑같이 막 책도 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강의료가 계속 올라 못 가고 심지어 더 떨어지고 심지어 무료로 주는지 이해돼요? 왜냐면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무료로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들이 배웠던 거를 유료로 나도 아이스강처럼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유료가 내 유튜브의 무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네. 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하냐면 네. 아이스강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모두 다 풀 거예요. 근데 그 무료는 우리도 무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풀었어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유료가 안 되다 보니까 무료로 풀면서 명분은 아이스강을 망하게 하는 거. 명분은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왜 처음부터 무료로 안 풀었냐 아이스강처럼. 그러면 적어도 처음부터 무료로 풀었다면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유료를 심지어 1년 전인가 네. 그 대수강생이 네.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 거를 목티한 사람 네. 2천만 원짜리 티켓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네. 부동산 팔아서라도 이거를 원래 들으려고 했대요. 자기가 그 콜드콜 배우려고. 예. 그거 하나 배우려고. 그거 하나 배우려고. 야... 근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유튜브에 네. 바로 얘기했죠. 예,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네. 차라리 그걸 들을 거면 내 거를 무료로 들으라고. 그래서 유튜브 제일 많은 컨텐츠들이 사람들이 유료로 못 푸는 이유가 내 거 무료로 다 깔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료로 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봐봐요. 2천만 원 팔다가 안 되다 보니까 1,000만 네. 원도 안 될 거예요. 500만 원도 300만 원 지금 무료예요. 네. 그러면 어때? 그 사람 입장에서 돈이 안 돼. 돈이 없으면 돈을 못 써요 제대로. 네. 그리고 돈이 맞아요. 처음에 좀 그래도 내가 코칭했을 때 돈이 됐어요. 그래도 억대 연봉이 됐어요. 그 억대 연봉 때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 내가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교육에 그죠. 투자 안 해요. 교육에 투자를 내가 한 투자 교육 컨벤션이라든가 옆에 앉혀가지고 봤거든요. 왜냐면 네. 미국 시간이면 3일씩 쉬어야 막 밤새야 돼요. 네. 아줌마라서 그런지 자더라. 네. 이게 체력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무슨 말인지 네.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료든 높은 티켓이든 저는 모두 다 내가 소비자로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급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돈을 들어왔을 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그리고 꼭 많은 돈이 들어와야 이렇게 사용할 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심지어 나는 부동산 팔아서도 있잖아요. 네. 사람한테 투자했어요. 사람한테 선물도 쏘고 그 선물을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었어요. 네. 나는 그냥 고객 성공에 집중해서 네. 그 사람들이 잘하는 그 어떤 거를 키우고 싶은 게 정말 그때는 호구처럼 그냥 그게 간절했어요. 그게 나한테 어떻게 이득되는지 계산도 안 돼. 네.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 목소리 힘은 생기더라고. 남들이 이렇게 안 살더라고요. 그죠. 20대를 이렇게 안 살아왔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거를 유료로 결제하신 분들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결제하는 게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확신이 안 되면 제 무료라도 충분히 반복적으로 많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정성이 일단 보일 거고 그다음 여기서 돈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무료라도 돈은 내가 내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알고 이걸 깨닫고 이거 경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많은 돈과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1억을 넘게 썼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무료로 풀더라도 뽀록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만 제대로 캐치해도 웬만한 강의와 웬만한 세미나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그거죠. 누가 나를 아냐가 네. 되게 중요한 시대거든요. 네. 내가 누구를 아냐. 내가 아이스강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알아. 근데 아이스강은 과연 여기에 있는 사람 알까? 그죠. 그 게임을 이제 하려면 이제 네. 관계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랑 자꾸 컨텐츠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컨텐츠를 이 마무리 컨텐츠 내가 강의하고 막 새벽까지도 해 또 모자란 판에 컨텐츠를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해요. 나한테 사기 당하더라도 네. 만약 사기당했을 때 본인이 어떡하겠냐? 대답이 없어. 또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 나도 사기를 많이 당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네. 그 돈이 너무 소중해. 그럴수록 있잖아요. 그럴수록 좀 뭐라고 하지? 쪼개가지고 네. 더 망하지 않는 돈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무료로 어느 정도 듣다가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유료를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료만 보더라도 네. 답이 안 나와. 네. 근데 제 거를 무료에 대한 컨텐츠를 나눈 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스강을 기억하는 게 아이스강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네. 이제 관계십 게임이죠. 그랬을 때 관계십을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제일 빠른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줌으로 계속 하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줌으로 계속 수업하고 라이브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함께 할 때 네.
배우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유료하고 무료는 또 차이점이 확실히 있긴 네. 해요. 그때 이제 결제하고 들어왔을 때 이 함께 할 때 이 사람이 결제해봤기 때문에 앞뒤가 다른 거예요. 원래 내가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누워서 팬티 바람에도 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진짜 자기가 벌벌 떨리는 돈을 투자를 해서 네. 들어왔을 때랑 그러니까 그 자세와 그리고 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 네. 그래서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데는 이런 함축된 이런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네.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높은 티켓을 판매해서 이 마진을 챙겨가지고 내가 전원주택 사고 내가 좋은 차를 몰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팔 수 있지만 고객에 대한 성공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100% 망하게 맞아요. 되고 이런 사람은 이게 안 채워지면 오히려 어때요? 불만하고 테이커 짓들을 하고 또 먹튀 이런 도둑질을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자꾸 쉽게 돈을 벌려고. 저는 14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제가 아까도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무료도 내가 싸구려도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판매해요? 뭘 해야 되는 거를 막 하는 거 네. 이건 티칭이에요. 코칭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내가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티켓을 네. 팔아봤지만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정말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스맨이 되고 그 다음에 쌈타임이 예스맨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노맨이 돼요. 지금 저는 제거 시스템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롤스로이스도 소수의 고객을 섬기지 다수의 고객을 그죠. 대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버는 것에만 되게 많이 집중하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맞아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돈을 사실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맞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객을 섬길지는 내 퀄리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고객을 섬길지가 정해지는 거고 그 고객 퀄리티가 올라가면은 맞아요. 거기서 마진 아까 HTF가 마진이 많이 남다 했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또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내 퀄리티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고객 퀄리티는 또 올라가고 고객 퀄리티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 퀄리티가 올라가고 맞아요.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지면서 내 섬기는 고객 리스트가 달라지면서 내 몸값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단순히 높은 티켓을 판매하니까 저 새끼 뭐 마진 많이 남겨가지고 맞아요. 뭐 하네 이렇게 맞아요.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까지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본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서포트 개념이가 되게 중요해요. 봐봐요. 구매 결정일이 제가 늘 판매 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면 구매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구매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책도 구매하는 게 내가 그냥 받기 위해서 책을 구매하는 관점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네. 저는 그랜카돈의 책이 몇 권씩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랜카돈 책을 한 권이면 되는데 내가 왜 몇 권 사요? 서포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랜카돈 프로그램들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 내가 아직 소화 못한 것도 있는데 네. 또 추가로 구매해요. 그건 서포트 개념이에요. 약간 주식 투자보다는 나는 그 사람 서포트한 개념이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포트하고 내가 결제하는 그게 저는 말보다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그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제 수강생들 중에 인테리어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예, 아마 아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인테리어 이번에 저희 어머님 오래전부터 샀던 빌라 있거든요. 네.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되게 네. 환경이 안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도 사실 제가 13년 이렇게 걸어오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인테리어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뭔가 전원주택을 막 사주고 막 이렇게 무리한 막 이런 네. 것보다 원래 살던 동네, 네. 원래 살던 작은 빌라 그 집을 인테리어 이번에 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할 때도 다른 업체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제 수강생 그분을 찾아서 그분이 가장 프리미엄 가격을 그냥 지불했어요. 사실 생각해봐요. 그냥 집 자체가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네. 그 집을 네. 아니 4천만 원 넘는 네. 그 가격을 공사도 거의 지금 2달째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 봤을 때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죠. 그 돈이면 새로운 집을 사거나 그죠.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또한 내 생각인 거예요. 봐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정말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바라고 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바라지만 네. 저도 코칭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다른 데 내가 집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 수강생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부르는 값에 제일 프리미엄을 내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게 서포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돈을 내가 어떻게 쓴다는 걸 지금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효도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봐봐, 이게 나한테 쓰는 게 아니라 난 아직도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아직도 와이프 차도 엄청 옛날에 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뒤에 앉아봐서 알겠지만 차가 작아가지고 덜렁하면 제 머리가 계속 닿아가지고.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서포트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구매 결정, 판매 결정력이라고. 제가 이 수강생을 만났을 때 인테리어 하신 분들 아이를 3명씩 키워요. 혼자서 남자인데 생각해봐요. 여자가 3명을 키우는 거랑 남자가 혼자서 3명 키우는 거 달라요. 그 서포트 개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단순히 내가 서포트만 하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술적이면 어떤 예술적인 감각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수강생들이 있으면 이 수강생들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서포트할 수 있게 처음에 서비스 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매출을 높여주고 마케팅 잘하고 더 많이 노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 푸시도 하고 하지만 또 더 현실적으로는 막 어떤 사람이 팔찌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막 서포트. 그러니까 서포트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매 결정을 판매 결정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일도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럼 모두 다 명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엄마 효도하기 위해서 집 구매할 수도 있지만 엄마 효도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함께 창업도 했고 또 그 의미 있는 그 로케이션, 그 의미 있는 물론 집값 지금도 안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그런 프리미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제 수강생이 또 거기에 대한 저희 고객이 된 거잖아요. 제가 또 그분을 고용하는 부분들이고 서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포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포트를 통해서 결국은 뭘 원해요?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는 거에 있어서 내가 뭘 선택했을 때 어떤 의미,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걸 선택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얘기했지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쓰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맑고 깨끗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지금 효도하는 게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 제가 한번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돈이 너무 없고 불과 몇 년 전밖에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중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하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막 곰팡이도 있고 막 벌레가 이렇게 뛰는 벌레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쥐도 떨어지면 거기 갇혀가지고 막 썩으면 냄새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무실의 근처에 원룸을 했는데 그 원룸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때로는 내가 보통 사무실에 자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원룸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세종으로 그때 제가 좀 그래도 부동산도 하고 하면서 월세를 계약했어요. 계약했는데 이튿날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6개월 전에 돌아갔고 할머니랑 같이 이제는 원룸에서 벗어나서 34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계약하고 이튿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항상 저희 할머니를 항상, 왜냐면 다 외국인이고 저희 어머님도 사실 혼자서 모시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마지막에는 계속 이제 치매기가 또 있어가지고 자꾸 동네에 돌아다니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도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희 어머님이고, 근데 저희 어머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환경이라도 바꿔보자. 근데 환경을 바꿔봤을 때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집이지만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 하더라도 내가 내 고객의 서포트, 이 사람 입장에서 수입이잖아요. 4천 얼마가 들어왔는 거 이 수입이잖아요.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새 아이를 또 키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생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제 살아가는 데서 높은 티켓이잖아요. 내가 높은 티켓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사람 높은 티켓 판매하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 사람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도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사이클 돌아요. 이번에도 어쨌든 뭐 다양하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돈이 들어가고 투자할 때는 항상 이런 관점에 투자하고, 아시다시피 저는 쟤한테 사치가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양복 하나 사는 거, 양복 생일에 이번에 하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자신한테 약간
또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양복에 대한 의미도 그렇잖아요. 또 비즈니스잖아요. 양복 언제 입겠어요? 저희 주말 네. 때밖에 안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마인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버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물론 도둑놈도 돈 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오래 못 가요. 잘 두고 보면 오래 못 가고 그리고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면 말은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통장 잔고 이런 것들 다 까고 보면 국세청에서 심지어 들어와 닥쳐가 다 보더라도 네. 그냥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여기서 뭔가 뭐 블랙머니가 무슨 뭐 어디에 뭐 그 잔고가 어디가 있다거나 뭐 이런 네. 게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사실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장기간 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다음번에 더 좋은 질문을 제가 추려가지고 네. 또 시청자분들한테 더 많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네.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스.